얼마나 멋있는 걸 만드냐 보다도, 뭐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제한 없이 자기만의 것, 자신의 아이디어와 자신의 질문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나온 게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그럴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할 수 있게 일단 판을 깔아놓고 그 다음에 뭘 하든지 말든지 그건 또 참가자가 계속 생길 거니까. 스코어 프로젝트의 경우에 당연히 이제 제한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5x5까지도 가면 좋겠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안 되는데 게임 바이 게임. 예전에 올팬들은 스포츠 신문에 이제 경기가 그 다음 날이 되면 그 박스 안에 까만 점으로 타석 이벤트들을 표시한 그 네모난 표 같은 게 굉장히 그 익숙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연간에 나와 있는 게 그런 형식이죠. 그 정도라서 당연히 욕심껏 한다면 더 가고 싶지만, 근데 이제 지금 한국에 접근할 수 있으면 거기까지 가려면 아예 이제 기록제의를 통째로 닦아야 되는데, 그렇죠. 접근성 문제 이전에 그 제한된 몇 명의 사람들이 그 지금 같은 방식으로 작업하기는 사실 무리고, 그러나 말씀드린 중요한 건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뭔가를 한다. 어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WAR 수치를 가지고 그 WRC 플러스 수치를 가지고 논하고 줄 세우고 평가하는 거 말고, 야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연구자들이 자기가 궁금한 것을 직접적으로 물어봐서 그 대답을 구할 수 있는 로 데이터. 로 데이터를 지금 물어보는 거를 항상 KBO나 뭐 이런 데 물어봐야만 딱 그 내용만 알 수 있지만, 이제 이게 다 퍼져 있으면은 내가 자유롭게 그 안에서 헤엄치면서 이제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고, 그냥 아무 인사이트 없더라도 그냥 가서 해볼까 찾아보다가 아무거나 찾아보다가 또 뭔가 생각날 수도 있고, 그런 게 좀 가능한 필드가 생기는 게 중요해요. 오픈소스라는 관점에서 그 좀 달리 이야기하자면,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 이런 그 공유 가능한 데이터셋을 만들자고 노력하는 것 자체를 또한 오픈소스 프로젝트죠. 그리고 하는 거잖아요. 그 질문을 가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직접 실행하고 있다는 거 자체가 정말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고, 팬들이 경기를 보고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화내거나가 아니라 스스로 콘텐츠의 생산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데이터셋을 만드는 것 자체도 생산자로서 참여하는 것이고, 이 데이터셋이 만들어졌을 때 이 데이터로부터 누군가 스토리를 찾아내고 인사이트를 끌어내고 어쩌면 새로운 분석 모델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 또한 그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컨텐츠를 생산해내는 과정이고, 이 순환 과정이 만들어지는 시작, 출발점, 최소한의 토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꼭 이런 거를 하고 싶었었어요. 하고 싶었고, 내가 좀 해봐야지라고 마음먹고 있었고, 이제 이 동네에서 빌 제임스 선생은 사실 엄청난 분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 이제 뭐 야구 요강이라고 하는 최초의 세이버매트릭스, 본격 세이버매트릭스 책,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빌 제임스의 정말 그 최고의 기여는 저는 스쿼시 프로젝트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도 과정이, 미국에서는 이제 엘리어스 뷰로라고 하는 회사가 메이저리그 통계 독점 사업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투아이가 기관이 그 거기에 기록지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엘리어스 뷰로가 네가 누군데? 안 돼, 싫어. 근데 이분이 이제 막 분기통창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가치가 있는 건데, 그들의 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마치 야구장 문을 걸어 잠궈 놓고 아무도 못 보는 상태에서 야구하는 거랑 똑같은 일이다. 이건 굉장히 멍청한 일이고, 이거 굉장히 위법한, 그러니까 불법적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게 법적으로 불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하는 건 이제 보통 거기서 멈춰요. 멈추고 막 욕을 하죠. 나쁜
근데 이 양반은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스코어십 프로젝트를 이제 만든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끼리 이 일을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일 것 같다. 근데 대신 그들이 하지 않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좋아지는 점도 있을 것이다. 왜냐면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전적으로 우리의 것이고 우리는 이걸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에서는 사실 그렇게 절박하지는 않아도 돼요. 사실 그렇죠.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답답함이 있긴 하지만 이미 그런 시대가 아니고 또 이제 미국에서 벌어졌던 데이터의 공개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을 이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쌓여왔던 여러 가지 관행이라든지 제약 조건 때문에 빨리 가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점차 개방되는 쪽으로 갈 것이고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지금 시작하자 이 것이고 또 직접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가치 있는 일이고 혹시나 이제 연구소 분들이 이런 걸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고맙고 반가웠고 또 하나는 내가 하려고 했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들었으나 뭐 먼저 하는 게 임자죠. 가꾸기도 쉽지 않은 건데.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 야구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니 저 아까 최동원 선수 말씀하셔가지고 네. 제가 아까 요 전에 딱 폈을 때 롯데 삼성 여기가 팀별로 이렇게 딱 정리가 돼 있네. 네. 롯데 삼성 경기를 한 페이지에 8경기잖아요. 네. 최동원이 한 4번 나오더라고. 그렇죠. 8경기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 날짜가 어떻게 된 건가 했는데 게임, 그러니까 박스스코어 형식의 게임 바이 게임이라서 제약 조건이 있다고 해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게임 연속 안타, 뭐 몇 게임 연속 볼넷 이런 것들은 1등만 기억할 필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제약은 있지만 이 데이터에서 찾아낼 수 있는 뭐 재밌는 아이디어는 당연히 굉장히 많을 거예요. 숨겨진 흑역사가 많이 드러나겠네. 그럴 수 있죠. 진짜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 보고 전선을 안 하고 직접 찾았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했던 것 중에 뭐 아까 선발 구원 이렇게 연속 나온 말씀하셨지만 네. 팀 기준으로 연속 2경기 같은 선발 나오는 게 얼마나 있었을까? 그거 다 그때는 그래서 뒤진 그걸 거 아니야? 그때 예전에 김성현 그러면서. 감독 이제 한참 잠깐 하나 운동할 때 뭐 그런 얘기 이슈 됐을 때 그 역대 김성훈 감독 그 모든 팀 지휘 경기를 다 해서 역대 연속 경기 나온 걸 다 찾았어요. 하는데 한 몇 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작업을 몇 번 하다 보면은 약간 이럴 게 아니라 이걸 아예 전산화가 돼 있으면은 좀 편하게 서치를 할 건데 안 되니까 매번 할 때마다 매번 수작업으로 해야 되니까 이거는 설령 자료가 이 책을 다 들고 있는 사람이라도 이제 할 엄두가 안 나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고 약간 웬만한 용기와 그게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정상인이 할 수 있는 일은 확실히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너무 장벽이 높다 지금은 진짜. 네. 그래서 그걸 좀 낮추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질문을 하고 하니까 이제